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고동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내용은 나쁜 수학, 나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나쁜 수학을 좋은 수학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나쁜 학생이 정말 좋은 학생이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어떤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는 이런 문구가 이제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아직까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인데, 내게 이제 수학이 뭐냐고 묻는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자, 수학은 한마디로 패턴 찾기이다.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저 패턴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못 찾겠어요, 솔직히. 이 패턴, 이게 저게 너무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하게 되는 게 무슨 유형 정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기출을 풀고 문제의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 가지들 많은 유형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쭉 하다 보니까는 안 풀리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끔 내가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반대로 갔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서 오히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시 유형서를 봤더니만 그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이 이제 뭐 킬러 문제라고도 보통 얘기도 하고 고난도 문제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정말 막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념도 공부했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기출도 공부했고 유형 정리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이 문제는 안 풀리냐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아직도 이제 그 방법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너무 사고 자체가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런 패턴 찾는 거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이 유형이다 라고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그러니까 수능적 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주어진 대로만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만점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로운 발상, 그러니까 수능적 발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자유로운 발상을 좀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상, 선생님이 이제 그 수험생들과 그 현장에서 만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이제 듣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나쁜 수학이냐 이제 좋은 수학이냐, 이제 문항을 이제 푸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학생들의 입장들, 그다음에 이제 저의 입장이랑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모의고사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쉽게 해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가지고서 하나씩 쭉 더해 나가는 무한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입니다. 도형 활용 문제예요. 학생들이요, 이제 틀려온 학생들에게 이제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왜 틀렸느냐.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이제 알아야지만 다음에 고쳐 나갈 수 있을 테니까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만은 학생들 얘기 왈, 각이 몇 도인지 몰라서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저 맨 앞에 있는 원에 부채꼴에 자 O2라고 돼 있는 점에 있는 저 이제 중심 각을 이제 구합니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봐도 120도죠. 딱 봐도 120도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 왜 그러냐고, 본인들은 못 구했는데, 저거 구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어떻게 저게 120도인지 아냐고.
60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특별한 도형이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이 있죠. 정삼각형. 120도면은 정삼각형 2개 들어가면 됩니다. 2개 들어가면 돼요. 아니 저기 딱 보면은 반지름 딱 연결하면은 정삼각형 2개가 보여요. 보입니다. 아니 P1에서 O1, 자 그 다음에 Q1에서 O1 이게 쭉 연결하시면은 어차피 반지름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 2개 나오기 때문에 120도라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본인들도 120도라는 느낌은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걸 지금 식을 써서 풀어야 되나, 이게 너무 그 수식에 공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아주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 문제 해답은 아주 쉬운 데 있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른 예를요. 자, 이제 나쁜 수학, 좋은 수학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수능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예전에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수능에 기출됐던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수열에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열에 관계된 문제다 보니까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일반항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반항을.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가지고서 저기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서 저 식을 풀려고 하면은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저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저 문제를 만약에 저렇게 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종칩니다. 그러니까 종 칠 때까지 계속 풀고 앉아 있어야 돼, 저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씩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쓰면 됩니다. 다 쓰면 돼요. 이 문제가요, 백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백항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지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험지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아주 쉬운데 답이 있어요. 쉬운데 답이 있어요. 자, 보면은요, 1의 점이 1개가 있죠. 3의 점이 3개가 있습니다. 5의 점이 5개가 있어요. 7의 점이 7개가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그러면은 19에는 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19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을 합니다. 자, 1 더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오죠? 4.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은 9가 됩니다. 9. 그러면은 아니 1이면은 1제곱, 1 더하기 3이면은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면은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홀수의 합은 항수의 제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홀수를 10개, 19까지 더하면 딱 100이 나옵니다. 딱 100.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 문제를 맨 처음에 기출문제로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게 1, 3, 5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의 끝부분을 봤더니만 100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1부터 19까지 더하면 어차피 100항이 되는 거니까는 19개의 맨 마지막 부분이 100항이 되겠구나. 그러면 19에 맨 마지막에 19번째가 있는 거니까는 일단 y좌표는 나왔네요. 19라고. 그리고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19개를 우리가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19번째 x좌표는 18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쵸, 18,19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손 안 대고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손 댈 필요도 없습니다.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대신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쉽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학 내용을 공식에 의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쵸? 저런 편안한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주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수열 같은 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퍼즐을 풀듯이 풀어라.
그거 어떻게 퍼즐처럼 생각이 되냐고. 이게 이 한 문제를 내가 맞고 틀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수능을 봐요? 그 정도 자신감이 생길 만큼은 연습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와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딱 듣다 보면은요, 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본인이 충분하다라고 됐을 때 한 번 더 봐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쭉 지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죠. 이제 제 사진에 나쁜 수학, 나쁜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나쁜 수학, 나쁜 학생인가?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어떤 푸는 스타일이었냐면요, 정말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스타일. 뭐든지 다 풀면은 해결될 수 있다. 안 되면 외우면 된다. 라는 스타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스타일로요. 정말 복습도 많이 했어요. 안 되면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외웁니다. 심지어는 유형이 바뀌면 바꾼 것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버려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저랑 스타일이 좀 달라요. 걔는 뭐든지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꼭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을 봤어요. 이제요. 시험을 봐가지고서 이제 딱 결판이 났는데, 저는 어김없이 또 한 개를 틀리고, 그 학생은, 그쵸, 그 친구는 다 맞더라고요. 다 맞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쭉 가리키면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는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가지고서 해결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는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중요해야지만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나 자신을 알라라고.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주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겸손해라. 겸손해라. 네가 문제를 틀릴 때에는 그 문제점은 너로부터 나온 거지 다른 사람한테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일단 수준에 맞는 단계를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지도 않는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요, 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어떤 학생이 저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좋아 보여요. 나보다 성적도 좋고. 나도 하나 살까? 해서 책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어떻게 이게 푸는 거보다 틀리는 게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푸는 거보다 틀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책을 이제 두고 또 다른 학생이 다른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책은 또 볼만한 것 같아. 그 또 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책만 사다 보니까는요, 집에 풀다 만 책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요, 앞부분만 새카매요. 앞부분만 새카맙니다. 그쵸? 앞부분만 새카하고 뒤에는 넘어가지도 않아요. 언제 펴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앞에만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언제 졸업합니까? 대학은 가야 될 텐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재나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일단 기본부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개념부터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요, 어차피 모든 게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로 넘어가 가지고서 하나씩 그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본인 수준에 맞게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하나씩 올라가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념 보시고요, 기출 보시고 단계별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어떤 학생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얼마만큼 봤으니까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건너가면은 다시 1년이 반복된다니까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너뛰어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건너뛰어 가지고서 그게 익숙해지려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려면은 그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기적을 만드는 학생들도 있긴 하죠. 전국에 그 학생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니 전국에 있는 그 학생 한 명의 얘기를 가지고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요, 이게 무슨 글자죠? 충자입니다. 충자. 그렇죠? 충자. 자, 이 충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충자.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귀가 얇아요. 귀가 얇기 때문에요. 아, 뭐가 좋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막 우르르, 그렇죠? 뭐가 좋다라고 하면 어디로 우르르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그러는데, 자, 이 충자. 이 충자를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이 충이라는 한자를 딱 보시면은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위에는요, 가운데 중자죠.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요. 나름 수학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한자는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서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거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어차피 흔들거리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요번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서 얼마만큼의 뭐 몇 번을 봐야겠다, 뭐 이런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의 꿈을 찾아 가지고서 나는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서 흔들거리지 않게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보통 이제 우리 담금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담금질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 얘기하는 게요, 한 권의 책을 가지고서 3번을 보는 게 좋으냐, 3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 개의 책을 보면은, 그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해가지고서 양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치기라고 얘기를 해요. 양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양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한 권의 책을 3번 이상, 기본적으로 3번 이상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찢어질 만큼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찢어질 만큼 보라고요. 예전에 EBS의 공부의 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자기의 자식들을 직접 가르치셔 가지고서 정말 좋은 대학, 그렇죠? 뭐 서울대도 보내시고 이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이 공부를 한, 이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그 영상이 쭉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왜 눈물이 날 뻔했냐면요, 그분이 공부한 교재가 나오는데 교재를 얼마만큼 반복을 하셨으면은 글자가 달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반복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그분을 봤더니만은 정말 줄이 정말 많이 쳐져 있고 글씨가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서 보이지 않을 만큼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학생들이 맨날 와서 물어봐요. 아, 선생님 개념 제가 이거 한 3번 봤으니까, 5번 봤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딱 좋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때가 한 번 더 볼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 책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봤다라고 생각될 때에 한 번 더 봐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안 보고 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거예요.
찢어질 만큼 보지 못할지언정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그거보다는 한 번, 두 번만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강의를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강의를 선생님 1번부터 그러면 다 봐야 됩니까? 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봐라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학생들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본인들의 실력이 다르고 본인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그거를 이 하나의 어떤 공부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딱 맞는 학습 방법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강의를 찾게 되면은 거기에 뭐 하고요, 흔들거리지 말고 집중해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금질 하셔야 돼요. 정말 찢어질 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날라리에서 EBS 강사 되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하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긴 합니다. 가끔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많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가요, 너무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가지고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오면서 성적은 거의 뭐 반토막 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책은 덮고요, 노는 거 위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자,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정말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이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찾기를 시작하는데 찾다 보니까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이 내 적성에 너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냥 열심히 뭐 이제 좋아하는 일이니까는요, 즐거운 일이니까 정말 열심히 가리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가 월드컵이 있었던 때죠. 정말 막 그냥 열풍이 불던 때인데 그때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4강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나도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시점이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EBS 강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가지고서 10년 이내에 내가 어떻게든 EBS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매일같이 밤을 새가면서 뭐 이제 남의 강의들도 열심히 보면서 강의 연구도 하고 교재 연구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항상 잘 되는 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1년, 2년, 3년, 4년 뭔가 이렇게 막 발전이 막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서 아무런 발전도 없고 항상 이렇게 정체된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런 때가 오다 보니까는 많이 힘들긴 했었지만은 뭐 나의 부족함은 성실함과 노력으로서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1년, 2년, 3년 쭉 지나다가 기적같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그 목표를 정했을 때는 그런 꿈이 과연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안 했었는데 그런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네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가. 네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라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가지고서 될 때까지 한번 돼보라고. 그게 빨리 되면은 1년, 2년에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오래 걸리면은 정말 그쵸? 뭐 이제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안 된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보다는 발전돼 있을 거 아니냐. 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그만큼 계속해서 발전돼 가지고 올라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해라. 자, 이제 이 수학으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수학으로 이제 얘기를 돌아가 가지고서요. 제가 이제 이 수학을 공부할 때에 느꼈던 점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본인들이 이제 쭉 뭐 이제 기본서라든가 문제 유형서라든가 문제집들을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푼 내용들을 가지고서 뭐 해설지를 보거나 강의를 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자, 이 단계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학은. 아까 이제 맨 첫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첫 얘기로 돌아가서 패턴 찾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패턴 찾기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규칙을 찾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수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요즘엔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서 유형별로 정리한 유형별 문제집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유형서로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요, 개념서를 통해 가지고서 개념부터 차분차분히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념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떤 만큼 개념을 공부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개념은 아는데 문제는 안 풀린다고. 개념은 아는데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얘기를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증명만 해가지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개념이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는 필수 유형의 문제까지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요. 선생님,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답이 보여요. 그렇지? 답이 보이면은 해설까지 보일 만큼만 조금만 더 하라고. 해설까지 보일 만큼. 사실은 이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문항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할 정도가 되면 하산해도 됩니다. 이 문제를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해시킬 수 있으면은 그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 풀어도. 그만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개념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단계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형서라든가 이제 기출 문제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또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기출 문제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안 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게, 내가 개념을 충분히 공부했는데 풀리는 문항보다 안 풀리는 문항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항이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앞부분에서 그런 어느 필수 유형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2, 3점짜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 그 부분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2, 3점짜리는 무조건 풀립니다. 단 3점짜리도 4점을 능가하는 3점이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4점인데요 3점만 못한 4점도 있습니다. 대신 4점 중에는요 8점, 12점에 가까운 4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등급 나온 학생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1, 2등급 나오는 학생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죠. 5등급 나온 학생이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해 가지고 풀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날 되면 어차피 까먹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2, 3점짜리를 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문제, 20문제 이상은 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걸 공부합니까?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실력이 쌓이게 되면은
그 문제에 저절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달할 수 있으니까는 차분차분히 하나씩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 3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 차분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두꺼운 문제집을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두꺼운 문제집.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 두께의 문제집, 이 문제집 보면은 1등급 나온다더라. 이 문제집 보면 1등급 나온다라더라. 라고 해가지고 삽니다. 그럼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 너 풀 수 있냐? 올해 수능은 봐야 되는데 올해 안에 풀 수 있겠어? 글쎄요. 풀 수는 있을 것 같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한 번 푸는 거는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풀고 나면은 어차피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2, 3점짜리 너무 쉬운 문제는요. 한 번만 푸세요. 이게 반복을 하라고 하니까는요. 그 2점짜리 너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야, 그거는 너 어차피 다음에 풀어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아니, 그럼 풀지 마. 안 풀어도 돼. 아니, 선생님이 3번 풀라면서요. 내가 3번 풀라라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걸 위주로 3번 풀라고. 뻔히 너는 그거 언제든지 풀 수 있잖아. 본인이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걸 왜 3번 풀어? 풀지 마. 그런 거 한 번만 풀면 됩니다. 한 번만 풀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3번을 풀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경우에는 더 풀어야죠. 학생들이 이제 반대로 선생님 이건 3번 풀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더 풀어. 풀 때까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3번 풀어도 한 달 지나고 나서 수업하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 긴가 민가 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겠냐? 가리키는 나도 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지 않으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만큼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당연히 그쵸? 선생님 배운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 10번이 됐건 20번이 됐건 열심히 더 풀어야 된다.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노트를 좀 만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답 노트라는 걸 많이 만들어요. 오답 노트를요. 저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은 저도 못 만들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학생한테 야 해!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은 너무 효과가 뛰어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단 하고 다시 열심히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30문제를 풀었는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쵸, 뭐 15개가 넘어가면은 오답 노트 만들다가 일주일 다 가요. 시간이 아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딱 2가지만 콕 집어서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실수 노트예요. 실수 노트. 실수 노트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그 고3이나 우리 이제 N수생 학생들이 어느 시점이 되냐면은 9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은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자기는 이젠 4점짜리 문제도 얼추 잘 푸는데 2점짜리는 아닌데 3점짜리 앞에 너무 쉬운 문제를 자꾸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년에 다시 보자. 사실 농담이죠. 농담인데 그 학생이 좀 긴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농담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수는 습관입니다.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서 그 내가 실수한 이유를 꼭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반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고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게 언제 시작해야 되나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언제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 노트는 언제나.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내가 공부해 가지고 맞힐 확률보다는 정말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그 문제를 맞추기만 한다라면은 어차피 얻는 점수 아니에요. 어차피 내 점수예요. 어차피 내 점수. 어차피 내 점수인데
그렇죠? 눈 뜨이고 배워가는 점수라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이번에 실수로 3개를 틀렸어요. 어떤 애는 실수로 5개 틀렸다고. 3, 5, 15. 15점? 15점이면 거의 2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아니 그것만 맞춰도 너는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텐데 왜 어려운 공부를 왜 하냐고.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실수부터 고치라고. 네가 맞출 수 있는 거 먼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래서 실수 노트를 만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빨리 올라요. 빨리 오릅니다. 빨리 올라가지고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는 전략은 항상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럼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못하는 것 중에 혹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적당하니 내가 등급, 원하는 등급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벽이 너무 많아요. 벽이. 내가 지금 한 5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데까지가 이 커다란 장벽이 있고, 3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또 올라갈 때 또 이제 커다란 또 장벽이 있고, 2등급에서 또 1등급으로 가는데 또 장벽이 있고, 이 장벽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높이 올라가서 내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그렇죠, 이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한 장벽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게 누가 있느냐면 바로 고난도 문제와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이제 킬러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해요. 뭐 며칠 전에도 이제 그 EBS 수강 후기 게시판을 봤더니만은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년 2등급이래요. 항상 2등급. 1등급을 너무나 받고 싶은데 그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계속 연습한답니다. 계속 연습한대요.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도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계속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의외로 해답은요 더 간단한 데 있어요.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다른 문제와 다르게 킬러 문제는 본인이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문제를 푼 경우들도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 못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하나씩 쓰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약간의 오차, 내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이 완벽해지면은 그것과 유사 문제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 문제와 똑같은 아니면 유사 문제를 봤을 때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요? 바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서요. 수능과 평가원에 기출됐던 문제를 가지고서 그만큼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수능이나 평가원은 대부분 유행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생소한 문제가 갑자기 등장하는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평가원에 이미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하거나 이미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서 바꿔낸다는 얘기입니다. 단 못 알아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씩 정성 들여서 풀이 과정을 적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옆에 이제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참 특이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특이하게 공부하는 친구.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이 있는데요. 그 볼펜 그 심을 이제 매일같이 갈아서 끼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자루씩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한 자료씩 쓰면서 공부를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해가지고서 자 바로 이제 문방구 가가지고서 볼펜심을 샀습니다. 사가지고서 좋아 나도 한번 하루에 한 자료 다 써보자 해서 이제 수학 문제를 첫날은 수학 문제를 막 열심히 그 볼펜 가지고 열심히 풀었습니다. 한 자료 못 쓰더라고요. 한 반인가 썼나?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꿔서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영어를 하자. 100단어를 100번씩 쓰면서 내가 외우면은 한 자루 쓰지 않을까 했더니만은 한 자루를 쓰긴 쓰더라고요. 썼는데 이제 후유증이 이제 심한 게 그 다음 날 이 손가락을 이걸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은 그쵸? 좀 뭐 하는 친구인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카이스트를 갔더라고요. 어우,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도 보고서 많이 이제 존경을 하긴 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 그 친구죠. 제 친구. 그 친구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많았던 게 정말 꾸준합니다. 정말 꾸준해요. 1년 365일 변함없습니다. 제가 보는 모습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정도의 학습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변함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함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애들한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라.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수학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쵸,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요. 가족도 있죠. 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쵸?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읽어주고 싶은 내용.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 마지막 대사예요. 이게 중용 23장에 있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정말 책이 찢어지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찢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찢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찢어질 만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아버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책의 글자가 달아 없어질 만큼 여러 번이 공부한다라면은 안 이루어질 게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안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는요.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꿈들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